자, 로프트는 경로와 쉐입을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렉탱글을 좀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서클도 하나 이렇게 그렸고요. 렉탱글 같은 경우는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 세그먼트에서 두 개를 추가해 볼까요? 맞나? 네. 선택하고 디바이드 두 개. 제가 이렇게 디바이드 추가하고, 그 다음에 전체는 코너였고요. 벌텍스를 이렇게 낮춰보도록 하죠. 자, 적당히 제가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바깥쪽으로 4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밑에 쪽이죠. 이렇게 정면에서 선택을 하셔도 괜찮고요. 자, 탑뷰에서 보시면 이제 스케일을 줄 겁니다. 스케일을 줄 건데 점을 스케일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기 스케일 피봇의 위치를 중앙으로 놓으면은 선택한 것의 중심으로 옵니다. 이렇게 되면 거리가 이렇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돼요. 점을 스케일하게 되면 거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X축만 붙잡고 조금 스케일 했고요. 그 다음 이 위에 쪽을 붙잡고 Y축으로 이렇게 스케일 했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 벌텍스 4개를 붙잡고 필렛을 할 겁니다. 조금 크게. 그 다음 이 위쪽 벌텍스를 붙잡고 조금 작게 필렛. 그러면 이렇게 모서리가 동글동글한 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선택하고 크리에이트 판넬에 3D니까 지오메트리, 그 다음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컴파운드 오브젝트. 컴파운드가 복합이죠. 그러니까 패스와 쉐입, 경로와 단면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오브젝트, 복합 오브젝트, 컴파운드 오브젝트, 여기 로프트. 그리는 방법은 패스를 선택한 다음 쉐입을 가져오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패스를 선택 중이니까 get shape으로 원을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얹어놨습니다. 조금 수정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요 안쪽은 제가 스무스로 놨습니다. 스무스로 놨으니까 이렇게 적당히 너무 이렇게 곡선지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렉탱글을 2개를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하나 복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카피로 복사해 두시면 돼요. 자, 2개 그려보시죠. 두 번째 거는 제가 역시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여기 가운데 여기를 디바이드 할 겁니다. 디바이드 숫자는 하나.
그럼 벌텍스가 하나 추가되겠죠? 자, 점을 이렇게 뒤로 조금만 밀어 놓겠습니다. 스무스로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무스로 놓어도 좋고, 베이저로 놓으셔도 좋고, 뭐로 놓든 상관없습니다. 여기가 부드러운 모습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예요. 자, 만들어 보시죠. 역시 로프트입니다. 패스를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직선인 사각형을 그려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의자 발판이 만들어질 겁니다. 의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등받이가 속으로 들어가 이렇게 뒤로 들어간 걸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모디파이로 넘어갑니다. 선택을 하고 모디파이로 가서 이제 패스를 움직일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아랫부분에 패스 파라미터의 이 패스 값을 움직이면 되겠죠. 자, 보시면 요렇게 아주 조그만 노란색 점이 움직일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노란색 점을 대략 여기다 허리 부분 있는 데다가 놓고 그 다음 get shape 그러면 내용이 다시 get shape 그러면 이렇게 등받이가 속으로 이렇게 꺾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더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쭉 움직여 봅니다. get shape 한 번 더 가져오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동해서 대략 여기까지 이동해서 일반을 가져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get shape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끝까지 그냥 이렇게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긴 사각형. 자, 이렇게 사각형에서 약간 구분 원형으로 해서 빠져나가게 바꿔봤습니다. 이 부분이 부드럽고 요 코너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잘록하고 여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바로 디포메이션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 디포메이션까지 했어요. 이 디포메이션에 보면 어저께 스케일까지 했습니다. 이 스케일을 눌러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가 패스의 스타트입니다. 시작점이고 여기에 패스가 끝점이에요. 디포메이션은 패스를 구부릴 수 없단 말이죠. 얘처럼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을 표현할 수 없어요. 여기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을 가져올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일렬로 쭉 펼쳐서 가져온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이 점입니다. 여기가 끝나는 점이에요. 이 점입니다.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지금 녹색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 녹색 선의 의미는 이 패스에 들어가 있는 정점이에요. 패스에 들어가 있는 정점의 위치입니다. 그 중에 여기 선이 조금 틀릴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쉐입을 한 번 더 가져왔죠. 쉐입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선이 하나 있죠. 이게 단면의 크기입니다. 단면의 크기가 100%. 다시 말하면 여기 0, 10, 20, 30, 40 이렇게 되어 있는 건 패스의 길이입니다.
근데 길이를 미리로 따져놓은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로, 패스의 시작 부분 0%, 10%, 20%, 30% 이렇게 해요. 구부러진 경로를 일렬로 쭉 펼쳤으니까 이걸 퍼센트로 표현한 거고, 이 세로선은 단면의 크기입니다. 단면의 크기를 현재 100%로 놓아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100%로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100%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이 위에 보시면 정점을 추가할 수 있고, 인서트 코너 포인트 눌러보시면 이렇게 베이저 포인트도 있고 그냥 코너 포인트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이동하고 스케일, 여기서 스케일은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포인트 삭제하고 얘는 커브를 리셋 시킵니다. 자, 제가 요만큼 점을 한번 넣어 봤습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점을 넣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정점이 들어가게 돼요. 이 점의 위치에 따라서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같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점을 추가하게 되면 스텝이 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같이 스텝이 늘어나요. 이 부분에 지금 점이 추가됐다는 얘기고, 얘를 아래로 내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면의 크기가 100%에서 90%가 되니까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크기를 줄일 수도 있고, 거꾸로 단면을 120% 그럼 늘어난 거 보이시나요? 늘리거나 줄이거나. 자, 이 상태에서 점을 선택하고 베이저 스무스, 베이저 코너, 오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베이저 코너. 그러면 둥글게 바뀐 거 보이시나요? 적당히 둥글게 바꿔보시죠. 그러면 이 위에 부분도 이렇게 둥글게 바뀌었네요. 자, 한번 바꿔 보시죠. 그 다음에는 또 밑으로 내려가 보죠. 이 아래쪽에 있는 아이콘들은 줌 펜입니다. 요 손바닥은 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줌 익스텐드, 가로, 세로.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줌인을 했습니다. 줌 익스텐트 호리젠탈, 수평 방향으로, 그 다음 수직 방향으로, 줌 수평 방향, 줌 수직 방향, 그 다음에 줌 가로 세로, 그 다음에 윈도우, 내가 원하는 만큼만. 그러니까 줌 익스텐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점을 추가를 해보죠. 요 부분, 여기 부분이니까, 자, 여기쯤 추가해서, 자, 이렇게 제가 점을 3개를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3개를 추가하면 이렇게 추가됐을 겁니다. 자, 한번 추가해 보시죠. 그 다음에 요 점을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보죠. 쭉 넣어보죠. 그러면 여기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많이 넣어보면 돼요. 이렇게 쭉 넣어보면 이렇게 속으로 쭉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여기가 다 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직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선택해서 전부 다 베이저 코너로 만들어준 다음, 여기는 베이저 스무스. 그러면 이렇게 속으로 부드러운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적당히 위치를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네요.
이 끝으로 들어가죠. 이 끝에. 그럼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코너 넣어주고 줄여주고 베이지어 코너 조절해주면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10분 쉬었다 하죠. 볼까요? 자, 제가 라인을 그렸어요. 프론트에서 그리는데 아래서 그냥 위로 그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그려지는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일단 그냥 보세요. 자, 패스를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했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은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런데 제가 라인을 선택하고 버텍스에 여기 make first가 있을 겁니다. make first 첫 번째 점 만들게요. 여기를 선택하고 make first를 만들어 버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가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게 돼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를 내가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저는 아래서 위로 만들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여기 디포메이션의 스케일입니다. 제가 아래서 위로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아래고 이쪽이 위가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 머릿속에 염두를 두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어디로 그릴 것인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똑같이 Y자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바다,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 그 다음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래야 여기도 이런 모습으로 나오겠죠. 자, 점을 추가해 보죠. 여긴 바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손잡이, 그 다음 여기 몸통. 자, 점을 요만큼 추가해 보시죠. 조금 더 키워볼까요? 여기는 바닥이라 그랬고 여기는 손잡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잡이를 선택해서 스케일을 낮추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손잡이 부분이니까 더 많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쭉 내려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야 이제 손잡이 모습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베이지어 스무스로, 그러면 자, 와인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적당히 여러분들이 와인잔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와인잔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럴 때 너무 길거나 짧을 때 라인을 이용해서 이 끝점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또는 이 원 있잖아요. 이 원의 반지름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해서 적당한 비례감을 찾으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원을 스케일로 조절하면 여기엔 반영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인스턴스도 스케일만큼은 적용을 안 해줘요. 그럼 뭘로 해요? 라디어스 값을 이용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감으로 맞추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고 싶어요. 이것도 어제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꽃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N곤을 쓸 겁니다.
n권. 자, 적당히 비슷한 걸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얘가 원본인데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여기에 자, 육각형, 네, 좋습니다. 육각형 아니요, 팔각형이요. 팔각형의 서큘러를 체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이 되죠. 서큘러를 끄면 팔각형이죠.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정점이 8개 들어있는 원이 된다는 얘기죠. 얘를 하나 더 복사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얘는 제일 왼쪽은 서클, 요 두 개는 n권입니다. 팔각형인데 서큘러를 체크해 놓은 n권입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이 두 개 중에 제가 제일 오른쪽 거를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수정을 할 겁니다. 선택하고 베이지어 코너로 바꿨습니다. 베이지어 코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핸들 잠그기를 했습니다. 핸들 잠그기요. 그 중에 unlike하고 all 두 가지 설명을 했을 겁니다. all은 동시에 두 방향 다, unlike는 한쪽 방향으로. 그래서 모습을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꽃 모양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스케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원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요 끝으로 이제 별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위치는 어떻게 찾냐면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선택을 해보면은요, 여기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왼쪽 게 패스의 위치입니다. 패스의 위치고, 오른쪽 게 쉐입의 크기, 즉 스케일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왼쪽이 스텝의 위치입니다. 패스의 위치예요. 요거 블록 잡아서 그냥 복사하시면 됩니다. 블록 잡아서 복사하시고, 자, 로프트로 갑니다. 로프트로 가면 여기 패스 나오죠. 여기 패스 보면 패스에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디스턴스 그러면 거리가 되는 거고, 퍼센테이지 그러면 백분율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페이스트 그리고 엔터. 그러면 정확하게 딱 맞출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맞춰 보시죠. 다시 get shape. 그래서 원을 하나 더 가져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이 들어온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추가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마지막은 여기 100%로 갑니다. 자, 스텝을, 자, 어디 갔나요? 패스 파라미터. 네, 스텝을 100%로 옮기고 get shape,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꽃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원에서 꽃으로 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 과제물을 보면 여기 면들이 어떤가요? 처음에는 여기 면들이 사각형 면으로 해서 쭉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근데 쭉 갔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쭉 면들이 깨지는 거 보이시나요? 왜 면들이 깨졌을까요? 면이 왜 깨졌을까요? 예전에도 이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면이 이렇게 다 깨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건 설명한 적이 있어요. 아니요. 정점의 개수요. 단면이 지닌, 쉐입이 지닌 정점의 개수가, 자, 얘는 몇 개예요? 4개죠. 얘는
8개죠. 4개에서 8개로 가는 동안 정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다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면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단면의 개수가 다를 때 이렇게 나와요. 쉐입에 사용된 정점의 개수가 다를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로프트 모델링을 할 때 가급적이면 똑같은 정점의 개수를 사용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8개잖아요. 그럼 얘도 몇 개가 돼야 돼요? 8개가 돼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를 8개로 만들까요? 아니면 8개짜리를 만들어서 바꾸는 게 빠를까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 판단으로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선택하고 자, 이때 에디트 스플라인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여기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에디터블 스플라인 해버리면 이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쓰시면 안 돼요. 이제는 로프트를 만들기 전에, 이해되시죠? 로프트를 만들기 전에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쓰셔도 돼요. 근데 로프트로 이미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걸 쓰면 안 되고 뭘 써야 되냐면 에디트 스플라인을 쓰셔야 돼요. 이거를 에디터블 스플라인이 아니고 에디트 스플라인을 쓰셔야 됩니다. 선택하고 자, 세그먼트예요. 세그먼트 선택하고 디바이드를 하나씩 더 해주면 자, 어떤가요? 총 4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전체 8개가 되는군요. 자, 어떤가요? 면이 깨끗하게 딱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8개로 들어가니까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여기도 깨진 면이 하나도 없이 똑같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래서 위로 그릴 겁니다. 아래서 이렇게 위로 그렸고요. 그 다음 서클 1을 그렸고요. 저 어제 했던 예제들이에요.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그 다음 스케일. 그냥 보세요. 대략 여기까지 아니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다. 그 다음 정점을 하나 더 추가하고 아래로 이렇게 내린 다음 스무스 그 다음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고 얘를 이렇게 내리면 되겠고 비례를 따져서 위치를 조절해 봅니다. 이 정도면 무난할 것 같아. 아니, 여기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자, 그러면 야쿠르트평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어제 아니고, 자, 라인을 위에서 아래로 그렸습니다. 엔곤도 그렸고요. 팔각형, 16각형의 서큘러를 체크했습니다. 로프트 get shape. 자,
이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100%로 이동한 다음에 이거 다시 한번 get shape. 자, 이때 얘한테서 우리가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스케일을 줬는데 여기 변형이 안 돼요. 스케일 값 적용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 반지름 값으로 쓰셔야 돼요. 근데 반지름 값 말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쓰는 순간 얘가 두 개가 뚝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트 스플라인을 써야만 합니다. 여기서 크기를 키우고 싶어요. 스케일에 피봇의 위치를 센터로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할 것은 뭐냐면 락핸들을 잠그고 구부린 거죠. 그러면 천의 모양처럼 구부러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자, 두 개씩 더 추가해서 조금 더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테이블보처럼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때 밑에 여기가 터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캡핸들을 누르면 이렇게 안쪽이 열린 상태로 들어가겠죠. 여기서 이제 드는 질문. 두께를 주고 싶어요. 얘한테 두께를 주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쉘. 이 쉘 명령어요. 아니고. 여기 이너 어마운트하고 아우터 어마운트 0.1mm만. 그러면 이렇게 0.1mm 짜리 두께를 가진 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얘를 응용하면 콜라병의 병 마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전체로 보자면,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엔곤, 자, 팔각형, 하나, 둘, 자, 한 35, 얘도 35mm. 자, 라인 아래서 위로 적당한 비례로. 그 다음 로프트 get shape. 자,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 다음 스케일. 아래쪽부터 이제 하나씩 추가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 온폭 들어갔다가 볼록 나왔다가 한 대략 요런 정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베이저 코너로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 여기는 온폭 들어가게 쑥 들어가게 자 만들었고요.
이때 베이지어 스무스로 해서 스무스 곡선 추가해 줬고요. 얘네들은 병 뚜껑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한참 안으로 들어가야 병 뚜껑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때 비례감을 살려서 적당한 모습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베이지어 스무스, 베이지어 스무스, 베이지어 코너가 좋겠군요. 여기도 베이지어 코너, 병마개 부분도 만들었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점을 조금 더 추가하고 자, 여기 베이지어 코너로 바꿔주고요. 얘네들도 아래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요거를 여기도 베이지어 코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콜라병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자, 보면은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는 원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대략 3% 정도까지는 겟 쉐입 원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는 대략 43점 여기까지는 얘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컨트롤 C, 컨트롤 V 얘고요. 그 다음 여기는 자, 얘가 되고요. 이렇게 불러와 봤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에디트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베이지어 코너로 바꾸고 핸들 잠갔습니다. 이렇게 꽃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여기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스케일에서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꽃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은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요 부분. 지금 여기 똑같이 왔는데 여기서 겟 쉐입 해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겟 쉐입 하면 이렇게 원으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진행해서 겟 쉐입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붙여놓고
밑으로 하나만 내려서 다시 한번 get shape.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비례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둘 중에 하나를 조절해 주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얘를 올리면 어느 정도 비례가 맞아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원과 이쪽 원에 대한 크기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쪽 원에 대한 크기를 키워줘도 되고요. 그럼 모양이 얼추 비슷하게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키워보면 네. 자, 여기도 이렇게 콜라병 모양이 만들어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캡 엔드를 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캡 엔드를 주면 구멍 닫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쉘 1mm 뭐 바깥쪽으로 1mm를 주셔도 좋고 또는 안쪽으로 1mm를 주셔도 좋고 이건 어느 쪽으로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병원 디자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N곤입니다. N곤인데 작은 원 하나 두 개 만들었고요. 자, 이때는 16각형이요. 16개. 그리고 라인. 제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로프트 get shape. 자, 100%로 가서 다시 한번 get shape. 이때 얘 쪽만 하기 전에 크기를 한번 따져 보자고요. 자, 훨씬 더 커야 되는 거죠. 한 15mm 정도, 여기도 15, 한 이 정도 어디? 조금 더 커야 되네요. 그러면 한 17, 여기도. 자, 적당히 키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거는 에디트 스플라인 라인 이용해서 핸들 잠갔고요. 베이저 코너 그 다음 여기서 뭐 스케일을 줘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을 주시면 뭐 적당히 그 크기가 조절이 될 테니까 스케일 주시고, 이 끝에 모서리 하나만 스무스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들어갔나요? 그 다음에 대략 이런 정도면 멀리서 보면 콜라 모습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제가 서클을 2개를 그렸고요. 라인을 아래서 위로 그렸습니다. 로프트 get shape 왼쪽 거, 그 다음 100%로 이동한 다음 오른쪽 거를 get shape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테두리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죠? 나는 일직선으로 가길 원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어딜 보냐면 여기 스킨 파라미터에 보시면 여기 라이너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크하면 일직선으로 쭉 펴진 거 보이시나요? 곡선, 직선. 보시죠. 제가 선에다가 리파인, 정점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점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구부려 봤어요. 여기는 스무스로 놓고요. 자, 이렇게 놔봤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제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간혹 이렇게 면이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스킨 파라미터에 보면 여기 플립 노멀이라는 항목도 있어요. 플립 노멀, 플립 뒤집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멀을 뒤집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노멀을 뒤집으면 앞뒷면이 뒤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앞뒷면이 뒤바뀌는 걸 말하고요. 그 아래 쿼드 사이드를 체크해 버리면 이렇게 면이 삼각형으로 나옵니다. 쿼드. 자, 이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인터폴레이션 아래쪽에 플립 노멀, 그 다음 쿼드 사이드. 자, 한번 해보시죠. 또 그 위에 보면은 컨투어하고 뱅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컨투어는 뭐냐면 이거 되게 이상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경로에 따라서 얘를 90도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처음 각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체크해 주셔야 될 항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뱅킹 각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다음에는 뱅킹이라는 값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자동차 테스트장이나 기차 선로나 혹은 비행기를 보면 커브 구간 있죠. 곡선 구간에서 보면은 중심점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틀어져서 돌아가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회항할 때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회항하는 게 아니고 날개를 틀어서 이렇게 회항하죠. 이때 나오는 각도가 뱅킹각입니다. 이 뱅킹각을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내용이고요. 아답티브 패스 스텝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끝에다가 제가 99%쯤에다가 쉐입을 하나 더 가져와 보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스텝이 하나 더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되나요? 들어왔다 나갔다는 경로가, 아니 스텝이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하죠. 요거예요. 스텝, 그러니까 패스 스텝, 패스의
스텝을 보정해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중간에 추가가 되면 이렇게 5개의 스텝이 더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거를 넣을 거냐 뺄 거냐 하는 옵션입니다. 여기 컨투어하고 아답티브 패스 스텝하고 2개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쉐입의 스텝하고 패스의 스텝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패스의 스텝이 5개가 들어가요. 여기다가 제가 20개 그랬습니다. 그러면 20개로 더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쉐입에 대한 단계입니다. 10개 그러면 이렇게 쉐입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질 거고요. 뭐 캡앤드, 캡스타트 그러면 이렇게 시작 부분이나 끝나는 부분의 뚜껑을 만들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패스 파라미터입니다. 패스 파라미터는 우리가 계속 써왔어요. 여기 패스가 지금 퍼센테이지 100분율인 거죠. 여기 90% 또는 50% 해서 get shape을 이용해서 계속 써왔습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50%에도 불러와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스냅이 있습니다. 체크하면 10%씩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움직이면 10%씩 움직이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1단위는 안 움직이고 10단위로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스냅이에요, 스냅. 그리고 디스턴스로 놓게 되면 실제 거리로 움직이게 됩니다. 요 스냅하고 요 스냅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이 3개가 있을 겁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직접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선택을 했는데 여기도 바뀌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요. 선택을 하면 패스가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가 몇 %인지 모르고 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화살표가 아래로 가 있고 하나 위로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얘는 위로 올라가고요. 지금 보시면 거꾸로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현재 여기 있습니다. 99%, 100%, 99%, 50%, 0% 이렇게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누가 있는 자리? 얘네들이 있는 자리. 여기를 그냥 스텝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돼요. 누르면 50%로 넘어가죠. 다시 한번 누르면 99%, 한 번 더 누르면 100% 이렇게요. 얘는 거꾸로 밑으로 내려옵니다. 99%, 50%, 0%. 자, 한번 움직여 보시죠. 이번에는 제가 서클을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게 그렸고요. 라인은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로프트, get shape 큰 거를 먼저 받아들였고요. 100%로 이동한 뒤 get shape 작은 거를 불러드렸습니다.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질문 다시 여기 S자 모양으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뭘 조절해 주면 돼요? 스킨 파라미터에서 라이너 인터폴레이션을 체크해 주면 이렇게 직선으로 바뀔 겁니다. 자, 라이너 인터폴레이션으로 한번 직선으로 바꿔 보시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얘네들은 얼마든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얼라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센터는 가운데, 그 다음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센터, 기본 위치,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얘가 로프트 하면서 쉐입을 불러올 때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좌우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위아래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뭐 디폴트는 센터를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다가 나는 원래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리셋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각도도 틀었고요. 리셋 누르면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디폴트 포지션 누르면 기본으로 돌아가고요. 컴페어는 비교하기입니다. 클릭해주면 두 개의 도형을 서로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클릭하면 도형을 여기 불러올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리셋이 선택을 하면 여기 패스 레벨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레벨을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치를 재조절해 주는 거죠. 위치를 재조절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자, 제가 쉐입들을 다 지웠습니다. 패스도 지웠어요. 딱 로프트 모델링만 남겨놨습니다. 쉐입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봤습니다. 맨 위에 얘를 선택했어요. 여기 보시면 푸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보내기요. get 쉐입은 쉐입 가져오기잖아요. 이건 푸트는 내보내기예요. 그래서 인스턴스로 내보내겠습니다. 1번. 자, 다시 선택하고 푸트. 자, 2번. 그러면 얘가 어디에 들어오냐면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절하면 돼요.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내가 원본을 지웠지만 로프트 모델링에서 얘네들을 불러다가 얼마든지 푸트 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패스가 있습니다. 패스에 보시면 푸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택하고 푸트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제가 선 1이라고 하고 OK. 그러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원점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원점을 찾아보세요. 그럼 원점에 이와 같이 선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 이어서 자, 어제도 이제 이런 걸 했었습니다. 자, 라인 그 다음에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렸고요. S자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는 스무스를 줬고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제가 서클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보시죠. 패스를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그러면 이렇게 불러드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불러와 보시죠. 다시 디포메이션의 스케일. 지금 보시면 이제 선들이 나옵니다. 여기가 시작점,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이 점, 그 다음에 여기 점이 여기, 여기 점이 여기, 여기가 대략 여기, 여기가 여기.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클릭을 하고요. 클릭을 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쭉 키워보죠. 그러면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이 부분이 커지는 거 보이시죠?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X방향과 Y방향으로 커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랬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끝에다가 점을 2개를 넣고 크기를 줄여봤습니다. 자, 베이저 스무스로 놔볼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리 모양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내가 원하는 건 분명히 이쪽은 늘어나는 게 맞지만 여기는 늘어나는 게 아닌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스케일을 줬습니다. 스케일을 더 강하게 줄 거예요. 여기를 더 강하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여기가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도 늘어나고 있죠. 난 여기가 늘어나는 게 싫어요. 자, 다시 적당한 값으로 제가 조절해 놨습니다. 여기 스무스로 놨어요. 그러면 적당하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늘어나지만 여기서도 늘어나요. 우린 이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하고 초록색 그래프 2개가 있죠. 그리고 제일 왼쪽에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자물쇠로 잠겨 있어요. X축 방향과 Y축 방향을 잠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X축을 수정하면 Y축도 같이 수정이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make symmetry라고 합니다. 이 symmetry라는 단어는 CAD에서 배웠어요. CAD에 치수 공차에 보면 make symmetry가 있습니다. 상한값과 하한값을 똑같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X좌표와 Y좌표를 똑같게 하는 겁니다. 얘를 풀어야 돼요. 첫 번째는 얘를 풀고 두 번째는 Y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록색 그래프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빨간색 그래프, 초록색 그래프 2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쪽이 빨간색이고 이쪽이 초록색인지 아니면 여기가 빨간색이고 여기가 초록색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움직여 봅니다. 아, 이쪽이 빨간색이군요. 그러면 초록색 그래프를 선택하고 여기 있는 점을 삭제해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 보이시나요? 한쪽 방향으로만 스케일이 들어간 다리가 만들어진 게, 이 아래쪽은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똑같아요. 단지 이 부분만 한쪽은 볼록하고 한쪽은 납작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서클을 하나 더 그립니다. 자, 서클을 여기다 똑같은 크기로 하나 더 그렸고요. 다만 얘는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여기를 줄여보도록 하죠.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키워보도록 하죠. 그러면 단면이 온폭한 형태로 만들어지죠. 선택하고 여기까지는 다시 말하면 요 부분까지, 자, 요 부분까지는 원이 그대로 들어오고요. 스킨 파라미터 닫고, 자, get shape, 요 부분 어디쯤 될까요? 자, 쭉 움직여 볼까요? 마우스로 쭉 움직여, 아이고, 100% 넘어가 버렸네. 어느 정도쯤 될까요?
네, 여기에다가 얘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지금 찌그러진 게 바깥쪽으로 찌그러졌죠. 자, 그리고 여기 에다가 다시 get shape 얘를 불러와 봤습니다. 중요한 건 얘가 아니고 얘인 거죠. 얘를 로테이트를 여기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로테이트 하셔야 됩니다. 딴 데서 로테이트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괜찮고 선택한 다음에 쉐입 눌러서 자, 선택하고 자, 여기서 회전시키셔도 괜찮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느 쪽에서 돌려도 다 되는데 자, 제가 여기서 돌릴 거예요. 90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해줘야 될 게 make first요. make first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가 다 틀어진 겁니다. make first를 눌러주면 여기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모양이 옆에가 납작하게 들어간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가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간 모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스타 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로프트 get shape. 자, 하나 그려보시죠. 여기 트위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트위스트는요, 꽈배기예요. 스케일은 100분율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트위스트는 각도입니다. 회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전하는 도형을 만들 때 씁니다. 제가 스킨 파라미터의 패스 스텝을 20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야 내가 많이 돌려도 깨지지가 않아요. 이거 만약에 패스 파라미터가 5가 되면 여기 많이 깨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바퀴가 돌아가야 돼요. 여기 360도입니다. 360도가 돌아가면 이렇게 다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패스 파라미터를 넉넉하게 줘야 이렇게 회전하는 도형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원본을 조금만 수정해 볼까요? 포인트는 됐고 얘도 됐고 라디어스 1이요. 모서리를 부드럽게, 그럼 부드러운 모서리 만들어지고요. 라디어스 2, 그러면 이렇게 부드러운 모서리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의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자, 사각형으로 놓으면 4개로 놓으면 이렇게 스크류버가 만들어지네요. 이거하고 비슷한 걸 만들 수 있죠. 쉐입에 헬릭스라는 게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래, 높이, 위에. 자, 보시면 이제 이런 모습일 겁니다. 30, 30, 높이가 100.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동안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여기 턴수는 뭐 5바퀴. 예를 들어서 서클입니다. 그럼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스프링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형을 조합해서 로프트를 계속 만들어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모기향을 만들고 싶어요. 캠핑장에 가면 이렇게 원형으로 된, 이렇게 나선으로 된 모기향이 있죠?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기향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헬릭스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때 라디어스 2는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0이 돼야 되고, 턴 5바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는 게 로프트를 쓴다는 거죠. 로프트 쓰실 필요 없고요. 여기에 렌더링을 쓰시면 돼요. Enable 렌더, 뷰포트 렌더. 그 다음 레디얼이 아니고 렉탱귤러요.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방향 바꾸고요. 그러면 모기향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 5 정도, 높이 2. 네, 이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그러면 모기향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제 어제 했던 내용 중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죠. 라인을 이렇게 삐죽삐죽 그렸습니다. Enable 렌더 끄고요. 그 다음에 전체를 스무스로 바꿨고요. 자, 이렇게 스무스로 바꿔놓고, 자,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죠. 그 다음 다시 또 보도록 하죠. 이번엔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래서 위로 그렸습니다. 자, 로프트 get shape. 자, 불러와 보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티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티터. 얘는요, 단면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단면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각도가 되는데 얘를 풀고 시작합시다. 요걸 풀고 시작하면 조금 이해하기 쉽고요. X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너무 많이 갔어요. 이렇게 45도만 틀어봅시다. 45도만. 그러면 아까처럼 그 면이 이렇게 각진 면으로 자르는 모습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얘가 너무 많이 가게 되면은 이렇게 면이 틀어지게 돼요. 이렇게 일렬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조금씩만 틀어 보시면 됩니다. 사선으로 자른 면을 만들 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티터를 여기 전구 그림 있죠? 전구 그림을 끄면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 다음 베벨이요. 이 베벨은 값을 크게 주시면 안 돼요. 작게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조그맣게 주고 그 다음에 스케일을 주게 되면, 그리고 옆 아래쪽이었네. 자,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깎거나, 이렇게 모서리를 동그랗게 깎아내거나, 또는 여기를 코너로 놓으면 사선으로 깎을 수 있습니다. 요런 걸 베벨이라고 합니다. 큰 값을 주시면 안 되고 작은 값만 주시면 됩니다. 베벨도 한번 해보시죠. 이 루프트는 거의 스케일까지만 써요. 이 아래 트위스트나 티터나 베벨이나 피트를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루프트를 많이 쓰지도 않을 거고,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피트 모델입니다. 피트 모델은 정투상을 하는 사람이 잘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걸 그립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씩 불러오는 거예요. 그게 피트 모델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사각형으로만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길다랗게, 그 다음 뚱뚱하게, 그 다음에 네모나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라인, 패스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총 이렇게 4개를 그리셔야 돼요. 선택하고요. 로프트, get shape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패스, shape입니다. 한번 불러와 보시죠. 패스, shape입니다. 여기 보시면 방향입니다. 좌우로 반전, 상하로 반전, 그 다음에 로테이트, 2개 로테이트, 그 다음에 똑같이 컨트롤 포인트 삭제, 리셋, 그 다음에 커브를 삭제하는 거고요. 바로 요거요. 얘가 가져오기입니다. 요 아이콘이 가져오기고, 얘는 제너레이트 패스입니다. 자, 제가 얘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0%에서 100%까지 하나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요거를 하나 불러와 보시죠. 불러드렸는데 얘가 일직선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명령어로 회전을 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요거를 풀고 Y 방향으로 가고 get shape, 그리고 똑같이 90도 돌려버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조금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요. 크기를 살펴보죠. 한 13에 25, 이거 다 맞출 겁니다. 25에 110, 자, 110에 35. 네, 제가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얘는 어쩔 수 없고, 자, 한번 이렇게 크기를 맞춰 보시죠. 요 폭이 똑같게끔, 이 높이가 똑같게끔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얘의 폭과 얘의 폭이 똑같게, 얘의 높이와 얘의 높이가 똑같게끔. 이 부분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상관없으니까 이건 편하신 대로 맞추어 보시죠.
뭘 만들 거냐면 옛날 전화기요. 유선 전화기에 수신기 있죠. 전화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얘는 딱히 손댈 건 없고 그냥 여기서 코너 라디어스만 제가 조금 줬습니다. 한 3mm 정도. 자, 얘도 코너 라디어스를 3mm를 줄 거고 얘도 코너 라디어스를 3mm를 줄 겁니다. 다만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죠? 손잡이가 있고 여기 귀에 대는 부분 송신부, 수신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얘를 에디트 스플라인을 통해서 자, 리파인을 할 겁니다. 자, 리파인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송신부와 수신부가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이 에디트 스플라인 라인을 맞춰서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리파인을 통해서 여기는 요만큼 들린 걸로 가정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리파인을 해줄 건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리파인 한 개만 해봅시다. 여기 가운데다 하나 주고 그 다음 이 양쪽을 이렇게 내려봅시다. 그러면 전화 수신부가 너무 내려갔을까요? 이 정도면 무난할까요? 네. 얘를 조금 더 넣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파인. 자, 여기도 조금만 이렇게 들어주면 전화기 모습이 완성됐네요. 자, 로프트 겟 쉐입, 얘를 불러오시면 돼요. 얘가 X, Y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피트 모델을 불러옵니다. X방향과 Y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얘를 풀어야 돼요. 자, 먼저 get shape을 이용해서 하나를 불러옵니다. 이건 모양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모양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모양이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얘를 회전시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풀고 Y를 누른 다음 다시 한번 get shape. 역시 방향이 잘못 들어오기 때문에 회전시켜 줍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 제너레이트 패스를 눌러주면 모양이 전부 다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버튼 하나를 눌러주시면 돼요. 제너레이트 패스라고 합니다.